자, 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하고 있고요. 자, 이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풀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5개의 문자 XX, YY, Z. 자, 이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요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같은 게 XX, YY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를 나열하는 거, 전체 다 다른 것처럼 봤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같은 것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5 빼기 120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30.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독립에 관한 것인데 P, A, 교, B. 자, 요것이 4분의 1.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요. 자, 독립이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여기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A의 여사건의 확률이 2배의 요 A의 확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그럼 3PA가 1 이렇게 되니까 PA가 3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PB 요걸 구해 주시면 4분의 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24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5번 가볼게요.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 자, 이것이 있는데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놓일 확률. 자, 이걸 구하시오. 자, 요거 이제 푸실 때요. 표본 공간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요게 지금 풀이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배열하는 거 해가지고 표본 공간을 요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요. 뭐냐면 6팩.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 6팩분의 요 사건에 해당되는 거. 양 끝에 놓인 게 두 수의 합이 10 이하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들을 딱 더하다 보면 그것 중에 어떤 두 개를 뽑아서 더하다 보면 웬만하면 10 이하가 많이 되지 않나요? 10보다 큰 경우, 10 이하가 아닌 경우가 11 이상이죠. 11 이상인 경우가 오히려 적죠. 자, 11 이상인 경우가 뭐밖에 없죠? 5하고 6 뽑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사건의 확률 문제예요. 그런데 표본 공간을 만약에 이렇게 세팅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1-6팩 이거분에 양 끝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5, 6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5, 6 가지고 양 끝에 배치하는 가지수 2팩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뭐냐 양 끝 말고 나머지 4자리 있죠? 그 4자리에 남은 4개를 배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도 돼요. 표본 공간 자체를 어차피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4팩이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양 끝에 어떤 숫자가 배치되든 관계없이 가운데 4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배열하는 가지수는 4팩으로 언제나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가운데 4개 배열하는 경우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세팅하실 때 아예 이렇게 세팅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 끝에 배치하는 그 2개를 선택하는 조합으로 세팅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순열로 세팅해서 6P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 끝에 배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양 끝에 들어가는 두 놈을 선택하면 그 두 놈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2팩으로 늘 일정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2팩도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사실 이제 나중에 요거 약분한 뒤에도 2팩이 또 약분이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6C2로 설정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표본 공간을 이렇게 세팅한 뒤에 여사건의 확률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 중에 양 끝에 들어가는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을 표본 공간으로 딱 세팅하면 이제 여사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두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되는 경우니까 5, 6 이렇게 뽑는 경우란 말이야. 그거 한 가지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14.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실제로 요거를 사실 얘 2팩, 4팩을 분모의 분모로 내려봐요. 번분수꼴로. 그럼 얘가 나오지 않나요?
2팩, 4팩분의 6팩. 이게 바로 6C랑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25번은 답이 5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5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26번 가볼게요. 자, 26번.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자, 이렇게 놓자. 근데 이산 확률 변수 y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0 또는 1. 여기는 x가 2 이상.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y를 구하시오. 자, y의 기대값 구하려면요. y의 확률 분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y가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지? 이걸 먼저 봐요. 그럼 y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냐? x가 0 또는 1일 때는 x를 채택한다고 했으니까 0 또는 1이죠. 그래서 y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0 또는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의 확률 분포를 생각합니다. 0, 1, 2.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자, 이것을 이제 써보시면 되는데, 그럼 y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y가 0일 확률은 바로 x가 0일 확률하고 동일한 거죠. x가 0이 될 때가 y가 0이 될 때잖아? 그럼 x가 0이 될 때가 뭐냐? 보니까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지. 여기다 적어볼게요. y가 0일 확률이 결국 x가 0일 확률인데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빵개가 나올 확률이니까 독립식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사시형. 자, 이거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데 그것이 빵승, 빵개, 뒷면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6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16분의 1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가 1일 확률. 자, y가 1일 확률은 이제 뭐냐? y가 1이 되는 경우가 바로 x가 1이 되는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x가 1이 될 확률입니다. 자, 이것도 동전 4개 던져서 앞면 나오는 개수가 하나가 되는 확률이니까 독립식의 확률이죠. 사시 1. 자, 요거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거 16분의 4. 4분의 1인데 그냥 일단 16분의 4라고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확률은 이게 y가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니까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6분의 11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뭐 구해보시면 x가 2 이상일 확률 구해보시면 돼요. x가 2 이상일 확률이 뭡니까? x가 0일 확률하고 x가 1일 확률을 뺀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거죠. 전체 확률 1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이제 y의 기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대값은 이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값을 다 곱해서 싹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y의 기대값. 자, 요것은 0 곱하기 16분의 1, 1 곱하기 16분의 4, 2 곱하기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16분의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22 이렇게 되니까 26.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로 나눠주면 8분의 1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m,5제곱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그냥 x라고 나올게요. m,5제곱. 자, 이걸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49입니다.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의 x바 이렇게 돼 있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a부터 자, 5분의 6a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x바 이거의 값을 구해보시오. 자, 이런 문제죠. 단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일 때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0.95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모평균의 추정 이거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죠. 표본 평균 x바 자, 이거에다가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그 k 값이 뭐냐면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가 되는 자, 요것이죠. 그래서 요게 1.96이에요. k 값이.
이거의 루트 n. 자, 루트 n이 루트 49. 이거분의 시그마가 5죠. 5.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x바 마이너스 1.96. 자, 이거의 루트 49. 이거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가 이 범위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x바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 식을 이렇게 쓰고 얘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써서 연립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7 이렇게 되니까 얘랑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2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7이 14 해서 56 되니까 8 이렇게 돼가지고요. 0.28이랑 5 이거 곱해주시면 1.4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4 이것이 a란 얘기고요. a.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플러스 1.4 이것이 5분의 6a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바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 연립해서 a를 소거해서 x바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a 대신 요거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바 더하기 1.4 이것이 5분의 6에 x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딱 넘겨주시면 5분의 1 x바 자 이것이 얘랑 곱한 거에다가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봐요. 그럼 1.4로 묶이고요.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1.4고 요거 넘어간 게 5분의 6 곱하기 1.4니까 1하고 5분의 6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의 1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5를 곱해주시면 얘 이렇게 없어져서요. x바가 1.4 곱하기 1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14. 뭐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니까 14 이렇게 되면 15.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바는 15.4 돼서 답이 2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볼게요. 자,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습니다. 자, 주머니에는 1, 2, 3, 4. 자, 요렇게 4개의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상자에는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충분히 있어요. 8개 이상씩. 그 다음 B 상자에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다시 주머니에 넣으니까 이제 매번 시행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뽑는 것이 독립적입니다. 자, 이때 확인한 수가 1이면 카드에 적힌 수, 자, 이것이 1. 자, 이렇게 되면 A에 있는 흰 공 하나를 상자 B에 넣는다. 흰 공 1개. 이걸 상자 B에 넣는다고 돼 있고요. 자, 확인한 수가 2 또는 3. 이렇게 되면요. 흰 공 하나 하고 검은 공 하나를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이거를 상자 B에 넣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수가 4. 이렇게 되면요. 이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자, 이렇게 상자 B에 넣겠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개수가 B에 있는 공의 개수. 여기서 공은 뭐냐면 흰 공, 검은 공 합한 거죠. 흰 공, 검은 공 합한 거의 개수가 8개. 이거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자, 이렇게 되는 사건의 확률.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건. 이것을 제가 X 이렇게 한번 놔보겠고요. 이렇게 되는 사건. 자, 이것을 Y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X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Y가 일어나는 확률.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확률분의 확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확률분의 확률 이렇게 가봐도 되겠고 일단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두 가지 다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건 X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건 X, Y 이게 일어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건 X가 일어나는 경우가 뭘까? 이걸 한번 봅시다. 흰 거하고 검은 거 합해서 8개. 자,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뭐에 의해서 정해지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현상, 어떤 결과에서 정해지나? 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결국 여기서 카드를 뽑았을 때 1이 몇 번, 2 또는 3이 몇 번, 4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각각 몇 번 나오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라고 했을 때 뭐가 몇 번 나오느냐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뭔가 결론에 다다르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냐면 그 몇 번을 문자, 미지수로 세팅하세요. 미지수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몇 번 되면 되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해서 물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까딱 뭐 할 수 있냐면 실수할 수 있어. 뭔가 내가 경우를 빠뜨렸어. 이런 실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려면 미지수로 세팅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숫자 1이 나오는 걸 그냥 A번 이렇게 생각해요. 2 또는 3이 나오는 걸 B번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4가 나오는 걸 C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면 총 몇 번 시행을 했냐면 4번 시행을 했잖아.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4번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흰 거하고 검은 거 합해서 8개가 되는 경우가 그러면 어떤 경우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흰 거하고 검은 거 합해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숫자 1이 나오면 하나가 추가된다. 숫자 2 또는 3이 나오면 2개가 추가된다. 합해서. 숫자 4가 나오면 3개가 추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A번, B번, C번 나오면 몇 개가 추가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A번 나올 때마다 1개가 A번. 얘가 B번 나오면 2개, 한 번 나올 때마다 2개씩 추가되는데 그게 B번. 그 다음에 여기 숫자 4, 이게 한 번 나올 때마다 3개씩 추가되는데 그게 C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3 곱하기 C. 이게 바로 추가된 흰 공 플러스 검은 공의 개수죠. 이게 8개가 돼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구하실 때 뭐 물론 그냥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숫자를 쭉 대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에서 얘를 뺍니다. 빼면 이렇게 되겠죠? B 더하기 2C, 이것이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과 20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A, B, C인데 내가 C, B, A 이 순서로 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C 앞에 개수가 커요. 그래서 C부터 정하고 들어가겠다. C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케이스 분류할 때 저렇게 앞에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케이스가 적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C, B, A 순서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면 C가 0일 때부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C가 0이면 B가 4입니다. 그 다음에 A, B, C 다 더한 게 4가 돼야 되는데 여기 다 더한 게 4 되려면 여기 A가 0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는 C가 1 이렇게 되면요. 여기 1 들어가면 B가 2예요. 그러면 여기 1, 2 들어가면 A가 1이죠. 그 다음에 C가 2, 자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 2, 그러면 여기 0이에요. 0. 그 다음에 여기 2, 0 들어가니까 A가 2입니다. 요 경우에 없죠. 자, 이렇게 지금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전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X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자, 요것이죠.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거냐, 확률분의 확률로 갈 거냐, 요거는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게 무슨 의미냐. B가 4. B가 4라는 게 뭐예요? 2 또는 3이 나오는 게 4번 나와야 된다. 이거죠. 4번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로 가도 되고 확률로 가도 되는데 그냥 좀 확률로 가볼까요? 편하게? 확률로 가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매번 여기서 카드를 뽑을 때마다 1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고 2 또는 3 뽑을 확률이 4분의 2,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4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4번 뽑는다. 이런 거니까 약간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PX를 한번 구해볼게요. PX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냥 저기 2 또는 3, 그러니까 확률 2분의 1, 그거 4번 뽑는다. 그러면 2분의 1의 4승. 요렇게 될 때는 요게 지금 1이라는 숫자를 뽑는 건데 1이라는 숫자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4분의 1, 자, 요거를 그냥 한 번 뽑고요. 그 다음에 얘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뽑고요. 4분의 1의 확률로 또 한 번 뽑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요거 2번, 4분의 1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순서 이걸 고려해야지.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여기 지금 한 번, 여기 2번, 여기 한 번인데 그러면 저기 얘 한 번, 이것 또는 이것을 그냥 한 대 묶음으로 봐서 얘 2번, 얘 한 번 나오는 것에 순서가 막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확률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만큼을 곱해줘야지. 순서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4팩을 A, B, B, C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눈다. 이것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 4분의 1인데 그거 2번. 그 다음에 여기 4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 4분의 1인데 그거 2번. 이것도 순서 배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 배치해주면 AACC 뭐 이런 느낌이니까 4팩, 이것을 2팩, 2팩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게 PX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이제 계산 좀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얘 나눠주시면 여기 1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나눌 수 있잖아요. 3.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지금 6입니다. 6. 자, 이렇게 돼서요. 요거 6하고 뭐 얘네 나눌 수 있긴 합니다. 요거 6 하나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긴 해요. 그럼 어쨌든 통분을 해줘야죠. 그럼 통분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4분의 1의 제곱에다가 요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4의 3승 곱하기 2 요거로 이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의 4승이니까 이게 4의 제곱이죠. 그럼 4의 제곱이면 4 곱하기 2, 8만큼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이 4이기 때문에 또 4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4의 제곱만큼 있으면 또 8만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3, 8에 2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3승이 2,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 PX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의 3승 곱하기 2, 자, 요거분에 요거 32, 자, 요거에다가 요거 딱 더해주시면 35 이렇게 되겠죠. 요게 P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X교 Y예요. X교 Y. 그럼 얘가 뭐냐면 검은색이 2번 이렇게 나오면서 흰 거 더하기 검은 게 8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검은색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뭘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 검은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니까 B 더하기 C 있죠? B 더하기 C만큼 검은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2번이 돼야 한다. 그래서 B 더하기 C가 2가 되는 케이스 찾으라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것들 중에서 B 더하기 C가 2가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요거죠. 그래서 2, 0, 2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바로 이 경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가 요 경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얘고요. 분자가 이겁니다. 그러면 얘 약분되니까 3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어요. 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고요. 독립시행의 확률도 조금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가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기하의 자연수 A, B, C, D. 자, 이것의 모든 순서상 이거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풀이법이 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더 추천하는, 물론 이 추천하는 풀이가 여러분들 느낌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보고 뭐 생각하기 조금 더 쉬운 풀이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네들을 잘 보시면 일단 C하고 D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가 C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A하고 B 사이 대소관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시면 괜찮아요. 뭐냐면 일단 얘를 딱 박아놓고 A하고 B 사이의 대소관계가 아무렇게나 돼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를 구해봅니다. 그런 뒤에 이런 경우도 구해봐요. 여기 등호를 붙인 이유는 여기도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규칙 통일시키기 위해서 등호를 다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딱 구해보다 보면 그래서 나는 이 경우도 구해보겠고 이 경우도 구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A하고 B가 같은 경우가 두 번 들어가지 않나요? B가 A보다 큰 경우 들어가 있고요. A가 B보다 큰 경우 들어가 있는데 A하고 B가 같은 경우가 두 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A하고 B가 같은 경우는 한 번 빼주는 거야. 여기는 더해주고 여기는 빼주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거 평가원에서 종종 냈던 대칭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경우의 수가 어떻습니까? 같죠? 경우의 수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뭐겠어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조합 아닙니까? 6H4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똑같죠. 6H4. 그러니까 이게 6H4를 두 번 더하라는 얘기고 그런 뒤에 이 경우를 빼는 거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어차피 A하고 B가 같은 거니까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H3이죠. 이렇게 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해주면 9C4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에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8C3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셔서 뺄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얘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9C4 곱하기 2라고 돼 있는데 그게 9C4가 2개가 있다고 봐. 그럼 9C4 마이너스 8C3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공식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값 있죠? 얘 8C4죠? 8C3 더하기 8C4가 9C4 아닙니까? 이거 있죠? n-1c r-1 더하기 n-1c r 이게 ncr이다. 요 식 있죠? 이 식하고 지금 동일한 것이거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ncr에서 요걸 뺀 거야. 그러니 얘가 나온다. 요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요거 하나를 얘랑 엮어서 그거 계산한 게 8C4. 그러면 이게 9C4 더하기 8C4.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셔도 된다. 그러면 9C4, 요거는 9, 8, 7, 6. 자, 이것을 4팩으로 나눔. 더하기 8C4는, 뭐 8C4는 종종 외우는데 70. 요렇게 나눔. 그럼 4팩이 24이기 때문에 6, 8에 48에서 2. 63에다 요거 하니까 126. 6, 8에 48에서 2. 5, 7에 35에다가 요거 하니까 7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96.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제가 봤을 땐 좀, 그래도 그 요즘 교과과정에 많이 부합하는 풀이 같고요. 대칭성 이용하는 풀이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좀 너무 발상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니까 C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물론 CD가 다 공통으로 있긴 한데 일단 C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럼 C를 정하고 들어간다. C가 이럴 때 가운데 거를 딱 치고 들어가면 양쪽 이렇게 딱 있는 것들은 경우의 수 구하기가 좀 쉽다. 요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C를 정하고 들어간다.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C가 4일 때, C가 5일 때, C가 6일 때. 그러니까 C가 K일 때. 그래놓고 K가 1부터 6까지 시그마로 처리한다. 요런 발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C가 K일 때, K가 1부터 6까지. 그럼 C가 K면 D는 몇 가지가 나오고 A, B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요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C가 K일 때 A, B의 순서상. 이건 어떻게 되냐. A, B를 이제 한꺼번에 생각하라는 거야. 뭐냐면 C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둘 다. 근데 A, B가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얘는 1부터 K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고요. 얘도 1부터 K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죠. 그러면 K 곱하기 K지. 경우의 수가. 중복순열. 그 다음에 D를 정하는 가지수. 자, D는 어떻게 되냐. 얘가 K면 K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죠. 이거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7 마이너스 K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K제곱계에다가 7 마이너스 K개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 곱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거 수학 1에서 나오는 시그마 공식을 쓰는 거예요. 7 곱하기 K제곱. K제곱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에 K 3승 공식. 자, K 3승 공식은 시그마 K 공식의 제곱이죠. 자, 시그마 K 공식 해주면 2분의 6 곱하기 7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얘 해주면 3. 자,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약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7의 제곱 요거에다가 13 마이너스의 7의 제곱에 9죠. 3의 제곱 9. 그래서 4 곱하기 7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49. 자, 이렇게 되니까 196.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고 아까 첫 번째 풀이 자, 이런 방식도 있겠다. 두 가지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양수 t에 대해서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지금 따르는데 x가 5t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걸 보시면요.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뭐냐면 얘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분포 곡선 요것은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그 독특함을 생각하셔야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자, 요것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이죠. OT가 어디쯤 있어야 되나? 이것이죠. 여기 딱 2분의 1이 될 때가 1 이렇게 될 때 아닙니까? O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요것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돼야 되겠어요? 그럼 OT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확률 이 확률의 최대값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자, 요 주제가 우리 정규분포 단원에서 근래 몇 년 사이에 자주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의 최대 최소. 자, 요거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정규분포의 대칭성 이용하는 것이에요. 대칭축에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칠게 말하면 좀 그런 거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 확률을 계산을 하시려면요.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Z 요거 Z가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 Z는 시그마 이거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이거일 때 여기다 딱 들어가면 이것에 1 뺀 뒤에 T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뺀 다음에 T로 나눠주시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가 저렇게 될 확률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근데 Z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 정규분포니까 여기 0에 대해서 대칭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얘하고 얘를 잘 보세요. T-1하고 T 플러스 1을 봤을 때 여기 사이에 간격 있죠. 간격. 이 간격이 언제나 2로 일정하지 않나요? T의 값이 변하더라도 간격이 일정하단 말이야. 바로 이 조건이 중요해. 간격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보는 거야. 2라는 간격이 요만큼 간격이라고 치면 얘를 찍 움직이면서 그냥 보는 거지. 간격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때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딱 이렇게 딱 가운데. 뭐냐면 T-1, T 플러스 1에서 여기하고 여기 구간의 중점이 딱 여기 대칭축이랑 일치할 때가 확률이 원래 최대가 되지 않나요? 요거죠. 자, 이게 기본 원리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의 중점을 보라 그랬어 내가. 구간의 중점을 한번 보면요. 구간의 중점이 어디냐면 T죠.
t-1과 t 플러스 1의 중점이 t예요. 근데 이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간의 중점이 딱 0?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이것이죠. 언제가 최대가 되냐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구간의 중점이 딱 대칭축의 위치랑 일치하면 원래 제일 좋은데 그런 상황이 없다면 구간의 중점이 대칭축하고 제일 가까울 때가 최대죠. 얘가 대칭축의 위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의 중점이 대칭축의 위치와 가장 가까울 때를 찾는 것이다. 그럼 구간의 중점이 바로 t 이렇게 되는데 그게 대칭축의 위치 0 이거하고 가장 가까울 때가 t가 5분의 1일 때지. 그래서 t가 5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 평가원 기출에서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구간의 중점이 대칭축의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장 가까울 때가 최대다. 자, 가장 멀 때가 최소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가 5분의 1일 때 최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5분의 1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최대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마이너스 0.8. 자, 이거에 여기에다 이제 5분의 1 딱 들어가시면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8에서 1.2 사이의 확률은요. 마이너스 0.8에서 0 사이의 확률이 0에서 0.8 사이의 확률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0에서 1.2 사이의 확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표준정기분포표에서 0에서 0.8 사이의 확률이 0.288 그 다음에 0에서 1.2 사이의 확률이 0.38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288 0.385 자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해 주시면 여기 3 여기 7 여기 6 그래서 0.673 자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다 1000을 곱하라 했으니까 답이 67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근래 기출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30번까지 해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